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KBS 젊음의 행진, 가요무대, 가족오락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미소가 지어지는 즐거운 추억 하나는 있으실 텐데요. 즐길거리가 부족했던 80년대, TV 하나로 온 국민들에게 환희와 기쁨, 웃음과 감동, 그리고 추억과 위로를 선사한 국민 프로그램을 만든 주인공.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PD계의 전설, 조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제가 가슴이 뜁니다. 제가 학창시절 즐겨봤던 젊음의 행진을 탄생시키셨던 PD님이시라고 하니까 예,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 인생은 역시 이런 반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PD로서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두지휘 하시다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으시니까 오늘 어떠세요? 그래도 안 떨리시죠? 아니에요. 좀 덤덤할 줄 알았는데 네. 역시 긴장이 좀 되는군요. 그러세요? 네. 그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가요무대 자문위원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네. 기획안 심사 있을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고향이 전북 전주시잖아요.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전주는요. 예. 항상 생각나고 가고 싶은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PD라는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 꿈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좀 즐겨 들었습니다. 특히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음악을 원 없이 들을 수 있는 직업이 PD다 싶어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을 했고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또 학교 교내 방송국 PD로 또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셨고 또 그 예. 꿈이 실현된 된 거네요. 셈이죠. 예, 예, 예. 그런 셈이시네요. 예. 조유진 교수님이 뽑아주신 인생 키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실입니다. 아마 일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습이세요. 그래서 좌우명이신가요? 인생은 다 아시다시피 유한한데 네. 얼렁뚱땅 엄벙덤벙 하다가는 나중에 큰 후회할 것 같아서 예. 매사에 좀 진지하자, 성실하게 노력하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80년대 정말 청춘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젊음의 행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정말 매주 기다리면서 재밌게 봤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피 끓는 젊은이들의 그 해방구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젊음의 행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어요? 젊음 행진의 기획구도는 청소년 대상 프로였는데 제 전임 PD가 음악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포크 가수 조동진으로 60분, 신촌 브루스로 60분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졌죠. 예. 처지고 그러니까 상부에서 활기 있게 만들어 다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하면서부터 바꿨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젊음의 행진. 예. 정말 프로그램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신인 가수들을 배출하는 또 스타가 되는 등용문 같은 역할도 했거든요. 예, 80년대 초에 예. TBC 예. 그 대학가요제가 있어서 참신하고 노래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TV에는 좀 뜸했죠. 그래서 예. 송골매, 연세대학교의 마그마, 예. 또 들국화가 되기 전에 전인권, 예. 또 내 사람 내 곁에 김현식 등 예. 이런 친구들을 주로 제 프로그램에 모셨죠.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가수분들 외에도 그 젊음의 행진을 통해서 이렇게 스타가 된 그런 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발굴하신 기억에 남는 가수가 있으세요? 그 당시 명동 오비스 캐빈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던 여자분이 남궁옥 분인데 네. 나올래 해가지고 그런 좀 생각이 나는군요. 그래서 출연하게 되고 그래. 그 최양락 씨는 원래 MBC 공채 개그맨이었는데 예, 그렇죠. 교수님이 발탁하셨다고요? 예, 그 당시 최양락 씨 외에 엄영수 씨도 MBC
개그맨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들인데 MBC에서 활동이 좀 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KBS에 올려 했더니 바로 오더군요. 그런데 최양락 씨는 그 이후에 쇼비디오 잡기 이런 데서 뭐 네로 25시에 주역도 했고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KBS 개그우먼 팽현숙 씨와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온 셈이죠. 그러니까요. 아주 KBS로 와서 그냥 제2의 인생 문이 활짝 열린 그렇죠. 그런 케이스네요. 예, 예. 그래서 최양락 씨 형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도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생의 은인이시네요. 예. 그 밖에 또 다른 분들도 계세요? 예, 제가 가요톱10 PD 때 그 후배 PD가 부산에 노래 잘하는 그 신인 가수가 있는데 하면서 출연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출연시켜주니까 그 신인 가수는 고마워했죠. 근데 나중에 10여 년 후에 KBS 가수왕을 2연패했습니다. 바로 현철입니다. 교수님이 만들었던 또 다른 국민 프로그램 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가요 무대. 예. 예. 38년째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자부심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부심보다는 참 예.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지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성인 대상 그 가요쇼가 있었는데 다 단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죠. 가요 무대에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김동건 아나운서시잖아요. 그런데 녹화 하루 전날까지도 이거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김동건 아나운서는 교양 이미지가 강했죠. 예. 그러니까 가요쇼 내 이미지가 안 맞아.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녹화 하루 전날 제가 사정을 했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예. 영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사람을 하겠다. 예. 근데 1회 녹화를 했지요. 네. 끝나고 나니까 당신께서 앞으로 내가 계속 할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쏙 드셨군요. 예. 그때 예. 출연자가 진짜 괜찮았어요. 예. 그 가요계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이미자 씨, 조용필, 조영남, 그다음에 당시 신인이었지만 주현미 하루에 다 나왔거든요. 이게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예. 흡족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제가 세트도 연하는 것보다 좀 우아하면서 품격 있고 예, 예. 가수들도 소위 말하자면 열창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가수 분장실에 커피와 녹차를 항상 준비해서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린다. 시청자를 위해서 열심히 불러달라. 그걸 강조했고 예. 품격 있는 그런 가요쇼. 그게 또 김동건 선배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죠. 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하시는 김동완 아나운서께서도 예. 이 프로그램 품격 있는 무대와 예, 예. 정말 실력 있는 가수들이 예,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예, 예.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가요 무대 연출하시면서 잊지 못할 또 그런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으세요? 1986년도에 예. 당시 동아건설이 그 리비아 사하라 사막에서 대수록 어마어마한 큰 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했는데 예. 건설 현장에서 그 현지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까 중계차도 없죠. 그래서 ENG 카메라 3개를 갖고 가서 현장에서 봉고차에다 조립을 해서 녹화차를 만들고 조명 기구도 없으니까 사막 뭐 40도 50도 되는데 밤에 녹화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 오전 8시에 녹화를 했어요. 당시 근로자들은 한번 파견 가면 3년 동안 못 들어오거든요. 가수들 또 공연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 한 해만 녹화하고 가기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근로자들만 출연하는 전국 노래자랑도 한 편 더 녹화하자. 송혜 선생이 아닌 김동건 진행의 전국 노래자랑은 유일했을 겁니다. 미디어 가요무대 현지 녹화 때 현장 소장이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느냐, 가수들이. 손숙 씨는 아주 그냥 싹싹하게 상추 쌈도 해서 주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확실합니다. 가수 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무명 시절에 가수의 꿈을 안고 데뷔했을 때 조희주 부부님께서 KBS 톱10 가요쇼를 연출하셨습니다. 그때 뵀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원래 고려대학교 신방과를 나오셨는데 이렇게 가요계에 또 연출을 하셔서 가요 무대를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수들이 정말 늘
은인같이 늘 존경하면서 참 좋아하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책임감입니다. 만드시는 프로그램마다 뭐 국민적 사랑을 그렇게 받으셨으니까요. PD로서의 책임감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KBS는 수신료를 받는 방송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D는 마땅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예능 프로그램은 민방과 또 시청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시청률도 높여야 되는 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프로를 기획할 적마다 스트레스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머리가 빠지는 신경성 원형 탈모증이 3번 생겼어요. 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고충이 심하셨을지.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다시 나르군요. 그래요. 프로그램 런칭하기까지 또 고민하시면 예. 탈모증이 왔다가 또 예. 자리 잡고 예. 시청률 높아지고 인기 얻으면 또 회복되시고요. 예. 가족오락관도 만드셨잖아요. 예.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온 가족이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실 작고하신 허참 예, 예. 인데 몇 대 몇 이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때는 어떠셨어요? 가족오락관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1983년도에 제가 딱 입사한 지 10년 차 되는 어떻게 보면 신인급 PD였는데 당시 이호롱 사장님께서 직접 단독 호출을 하셨어요. 여보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요쇼입니까? 아니야. 코미디입니까? 아니야. 아니 고민되죠. 뭐 그냥 온 가족이 보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도 가족 오락관이라고 장명을 했죠.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적에 즐겨 들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재치문답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사들이 나와서 하는 토크쇼인데 이걸 TV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컨셉으로 기획을 했는데 그게 먹혔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명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몇 명씩 예, 나오셔가지고 예, 예. 막 입담도 자랑하고 예. 뭐 문제도 맞추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에 가족오락관이 뭐 드라마 쇼 통틀어서 시청률 1위를 했거든요. 네. 이유가 기존의 연예인들이 나오는 토크쇼가 아니고 명사들이 나와서 그 당시 유명했던 명사 중에 연세대학교의 아폴로 조경철 박사. 예. 그 당시 신인급 만화가가 이현세, 허영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허참과 꽁투도 하고 스피드 퀴즈도 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볼 적에 저 점잖은 사람도 웃길 줄 아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았나. 근데 언제부터 또 그 프로그램도 그냥 명사들 섭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연예인 위주로 가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초창기에 또 그런 명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예,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또 호기심도 생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순간에 저분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막 예, 이런 예.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예, 해서 기획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화와 예.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패널을 연예인이 아닌 명사로 해서 차별화시켰고 새로운 시도는 그 당시에도 그 동원 방청객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박수만 치다 가거든요. 그 당시 인기 있었던 백남봉이라는 코미디언이 남편 역할, 방청객 아주머니 중에서 희망자는 아내 역할. 그래서 남편이 아내 생일날 잊어버리고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온다. 이 상황만 던져주고 즉흥 연기를 해봐라. 예. 그러면 이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용감하게 오바를 합니다. 횡단봉 씨 막 머리끄댕이도 잡아다니고 멱살도 잡고 그러면 관객들은 자기 친구가 연기하니까 막 웃어주거든요. 예. 소위 말하자면 리액션이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고 그 프로에서 아빠는 몇 점이라는 걸 제가 처음 시도했는데 그건 뭐냐면 인기 연예인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들은 아들 가장 친한 친구 이러면 누군가 지금 몇 반인가? 예, 선생님 성함 그거 예. 테스트하는 건데 온 가족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섭외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1회 출연자가 당시 인기 있었던 탤런트 한진희 씨, 예. MC 임성훈 씨, 그분들 지금도 고맙죠. 그 부인들로 같이 나와주셔서 예.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들어도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조희정 교수님의 세 번째 인생 키워드는 명예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호남인으로서 명예를
높이고 예능 PD로서 그 명예를 지키자 그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예. 호남인으로서 명예를 높이고 예. 또 PD로서의 명예를 지키자. 예. 성실, 책임감, 명예. 예. 우리 조진 교수님을 인생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정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KBS TV 이국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예. 그때 제가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26개의 오락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하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TV 이국이 1TV의 예능, 2TV는 드라마만 제외하고 교양, 예능 모든 프로그램을 다 관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6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겨울 연가가 사실은 한류의 기폭제가 기폭제죠. 됐던 예. 네, 드라마인데 이것도 직접 그건 지휘하셨어요? 제가 제작 본부장 때 예. 2002년도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KBS 월화 드라마는 고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윤석호 PD가 프리 선언이 돼서 첫 작품이었는데 그 윤 감독이 프로도 잘 만들어줬고 예능 프로의 맨 엔딩에 보면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나가는데 그거 대신에 겨울연가 애구를 막 깔아라. 그리고 뭐 연예가 중계 등등 해서 내 나름대로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 26개 오락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두지 하실 때 뭐 얼마나 많은 이 에피소드와 사연들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교양 예능 프로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교양 예. PD, 예능 PD가 같이 근무했거든요. 예. 근데 교양 PD는 사실 인기 가수 섭외하려고 그러면은 체험 삶 현장 뭐 이런 데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가요 톱10 PD 보고 네가 섭외해줘.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도 예를 들자면 사랑의 리퀘스트에 짧은 다큐가 필요하면은 교양 PD가 잘 찍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송 3사 통해서 1위를 했습니다. 시청률이. 후배들이 당신도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행가래 쳐줬거든요. 예. 코리안 시리즈 우승은 야구 감독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인정해줬을 때 큰 보람과 기쁨이 그렇죠. 아니셨을까 예, 예. 싶은데요. 그런 교수님의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KBS 최초로 예능 PD 출신의 제작본부장이 되셨어요. KBS는 1973년도에 공사 창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8년 동안은 이제 KBS는 교양 프로그램이 중심이니까 예. 교양 PD 출신만 그 제작본부장을 했는데 제가 아마 국장 때 업적으로 본부장이 되었고 제가 물꼬를 트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 예능 또 드라마 출신 후배 PD들이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KBS에서는 떠나시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학교에서 예. 교수로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하고 또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재미있으세요? 방송 일은 네. 활기가 있고 성취감도 있죠. 예. 그러나 또 애로가 또 많습니다. 뭐 예.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은 시청률 또 제작비. 근데 학교는 또 그런 또 고민거리는 없고 학생 가르치는 것은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약간 밋밋한 감은 있더군요. 예. 그런데 또 제자가 좋은데 취직했다고 인사를 오거나 요 얼마 전에도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고 인사 올 땐 또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어떤 생생한 그런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현장 경험을 위주로 예.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도 반응이 좋고. 예, 너무 또 재밌어 할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제작 현장에 적지 않은 제자들이 진출했습니다. 예.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사실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예능의 비중이 높아져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의 사회 생활이 좀 팍팍해지다 보니까 네. 또 예능 프로그램에 또 위안을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PD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교양 PD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할 것이고 메시지까지 있으면 더욱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다음에 드라마 PD는 감동과 감동.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드라마. 예능은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진 예.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세요? 거창한 건 없고요. 예.
지난 3월 2일 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 입학식 때 네. 사진 찍어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 노영심의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예. 이 손자가 대학교 졸업할 때 또 내가 사진 찍어줄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소박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 할아버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호남호남인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이 스튜디오에 오면서 많이 설레었습니다. 예. 광주방송이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또 가까이에는 호남인 같은 프로그램도 장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 교동 지금 한옥마을이 된 그 집터는 바로 뒷동산이 오목대라고 하는데 이성계 장군이 승전하고 잔치를 벌였던 곳입니다. 거기서 뛰어놀고 또 초등학교 다닐 동안에는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전북의 명소죠. 이 경기전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놀았던 그런 참 자랑스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호남 생각하면 항상 긍지를 갖고 내가 호남인으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국민들께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전설의 PD 조희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